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탈탄소화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업체 오리진 매터리얼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리진의 차트입니다. 스펙 합병으로 상장됐으며 이 차트만 보면 되게 무서운 차트입니다. 최대 1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6.25달러로 약 6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과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다른 게 어제 미장 개시 전에 작업한 자료라 오늘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 차트와 시총을 보고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리진 매터리얼스를 오리진으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오리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업체입니다. 100%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목재의 부산물, 즉 나무를 만들고 남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땅에 버려도 바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거죠. 즉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업체이며 앞으로 있을 전세계 탄소 제로화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단순히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의류, 자동차 부품, 시트, 왕구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꽤 역사가 있는 회사로 2016년 네슬러 워터스와 다논, 오리진이 제휴를 통해 처음으로 식물성 플라스틱을 상용화했으며 2018년에는 펩시코가 제휴 및 투자를 결정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이 0원이며 스펙 합병을 통해 만든 현금으로 1공장과 2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이 뒤에서 나오는 PPT 자료는 오리진에서 발행한 자료로 오리진에 대해서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리진은 친환경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로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탈탄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대부분의 기업들은 탈탄소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어울리는 기업이죠. 그리고 무려 이 탈탄소 시장은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대부분 기업 및 국가는 탈탄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목재 폐기물은 다른 기업들의 원료 및 석유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이 고객 및 투자자로 있으며 오리진의 1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4 빌리언 달러가 이미 선주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오리진의 기술은 다른 기업들과 무슨 차별점이 있을까요? 19개의 특허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심 특허들은 국가, 고객, 전문가 등이 검증한 특허라고 합니다. 왜 이 탈탄소 시장이 크냐면 세계적으로 탈탄소 정책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탄소 물질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의 주 원인이죠. 이에 따라 오른쪽에 보이는 나라들은 해당 연도에 제로 탄소를 배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이네요. 지금 보이시는 기업들은 해당 연도에 탈탄소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엄청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탈탄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의류나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왕구 등을 만들 때 탈탄소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오리진의 탈탄소화 제품을 사용해서 자사의 제품을 만들어야 탄소를 0% 배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시장이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오리진은 지금 보이다시피 식물에서 화학물질을 추출합니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55%가 에너지 생성 및 운송에서 발생하지만 45%는 그의 소비자 및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발생합니다. 이 45% 시장이 오리진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죠. 오리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석유가 아닌 다른 친환경 재료나 재활용품으로 원료를 대체하고 동시에 여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 빨간 네모 안에 다양한 제품들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2022년에서 2025년까지는 PET, 즉 플라스틱을 주로 생산하며 2027년 이후에는
플라스틱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분해 성능까지 좋은 새로운 플라스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펩시코, 다논, 네슬레가 같이 투자했으며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세계 기업 시총을 합치면 무려 약 600빌리언 정도의 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슬레와 다논은 예전부터 협력하여 2016년 첫 상용화된 천연 플라스틱을 생산했으며 펩시코는 2018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말고도 미쓰비시 가스케미컬, AECI 등이 있습니다. 오리진은 이미 예약된 계약이 1빌리언 달러가 있고 추가로 서명된 고객 물량이 약 400밀리언 달러 정도 있어서 총 1.4빌리언 달러 정도 매출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점이 이 계약된 1빌리언 달러는 전체 고객이 옵션을 행사하여 최대로 판매할 때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계약 물량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좋은 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리진의 예상 매출 및 에비타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합병 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까지 전혀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리진 1호기가 건설돼야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지만 이 공장 건설이 지연되기라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30년까지 5개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먼 얘기이죠. 스펙 합병을 통해 만든 현금으로 2023년 1호기, 2025년 2호기에 돈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예상 매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21년 8월 5일 오리진 호재가 떴습니다. 바로 USDA 인증 바이오 기반 라벨을 획득한 것인데요. 이 인증은 제품의 바이오 기반 함량을 표시하는 라벨이며 미국 농무부에서 인증한 마크입니다. 이 라벨을 받은 것만 해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뜻이며 국가공인기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고 인증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바이오 함량이 높을수록 친환경 원료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오리진의 제품 바이오 함량을 보면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오리진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협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잘 아는 팔란티어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만 쓰는 기업인데 탄소가 배출될 일이 있느냐 하겠지만 글로벌 재료 공급망 탈탄소화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써서 탈탄소화를 더욱 앞당기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 샤암 상카르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에 맞춰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 탄소 배출을 추적하고 탈탄소화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각자한테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 포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오리진에서 나오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포드의 자동차의 부품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 중 오리진의 친환경 제품이 쓰일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리진도 경쟁업체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바로 데니머와 퓨어사이클이 경쟁업체로 있습니다. 시총도 둘 다 오리진보다 높으며 심지어 데니머는 실제 매출이 있는 회사입니다. 퓨어사이클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차트를 보면 오리진과 비슷한 듯합니다. 세계 회사 중 제일 많이 하락한 회사는 데니머가 73%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한번 세계 회사를 전체적인 지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매출은 유일하게 데니머만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퓨어사이클 시총이 더 높네요. 2026년 예상 매출을 보면 왜 높은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평균 주가는 오리진이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옆에 퍼센트는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몇 프로 상승할 수 있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판매 가격이 퓨어사이클은 1달러에 비해 오리진은 0.23달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료 자체가 목재 폐기물이라서 더욱더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퓨어사이클은 공장을 크게 짓는 게 아닌 소규모 공장을 빠르고 여러 개 지어서 제품을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기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흑자 전환이 아주 멀었으며 거의 2026년이 돼서야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높고 유증을 할 확률이 높으며 예상 매출을 달성 못할 확률도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두고도
탈탄소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탈탄소화는 우주항공, 3D 프린트, 라이다처럼 미래에 확실하게 중요한 산업이 될 듯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추천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8월 9일 프리장에 오리진과 데니머를 1차 매수를 시작했는데 사자마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퓨어 사이클 같은 경우 뭔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인 듯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데니머는 실제 매출이 있고 오리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기술력이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 이 산업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년을 보고 매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버텨야 빛을 발하는 주식들이며 중간중간 꼭 실적 분석을 해서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에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